오늘 뭐 제가 한 30분 있다가 예언 하나 하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폭등 각이죠. 이 정도면 적게는 15%, 많게는 뭐 한 2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한 15에서 25%? 이 정도는 오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겼으니까 딴 데 안 쓰고 비트코인 전량 매수할 계획입니다. 당초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매수한 거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수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0개월 매수했네요. 길면 내년 초, 짧으면 올해 말까지 매수한 거는 대략 한 1억 정도, 평단 1억 정도에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 2억 되면은 지금 매수한 거에 한 반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31일 오전 8시 26분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가격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하이닉스 같은 게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빠졌고, 요즘에는 테더도 변동성이 되게 커요. 테더는 지금 환율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졌거든요. 파란색이 테더고 캔들이 비트코인인데요. 별로 차이가 없죠. 네. 오히려 테더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요새 변동성이 별로 없고 환율도 요새 변동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테더 가격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안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오히려 좀 상승 중인데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많이 빠졌죠. 이게 환율이 빠진 겁니다. 비트코인이 빠진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원화 강세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엔화 강세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붉어지고 있죠. 바닥을 찍고 있다가 한 8.71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엔에 875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지금 살짝 급등해서 어찌됐든 900원 밑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최태원 회장님이 SK 하이닉스 본인 재산으로 한 45억인가요? 40 몇 억 정도 되는데 이만큼 하이닉스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팔 때가 아니다, 살 때다 하면서 강력한 시그널을, 물론 그 회장님은 수십조 원의 부자이기 때문에 45억, 이건 뭐 사실 푼돈입니다. 본인 재산의 뭐 몇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되게 푼돈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만큼 투자해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장내 매수를 했어요. 이게 시그널이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밤새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SK 하이닉스의 ADR 형태로 써있죠. 나스닥에서 밤새도록 거래가 됩니다. 프리미엄 되게 많이 붙여서 거래하고 있어요. 대략 한 30%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바닥을 찍다가 훅 하고 올라왔죠. 이렇게 훅 올라와가지고 하루 만에 한 17%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바닥 대비해서 18%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D램 종목들, 그러니까 뭐 낸드나 메모리 쪽, D램 쪽, 이쪽이 다 좀 안 좋았잖아요. 키옥시아도 엄청 많이 빠졌었죠.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을 많이 했어요. 이따가 키옥시아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샌디스크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바닥이 한 $1,000 정도 됐는데 거의 뭐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죠. 다들 폭등했어요. 특히 D램도 상당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메모리 가격, 뭐 D램 가격 많이 빠져가지고 주식 가격 많이 빠져서 댓글 보니까 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고점부터 왜 샀냐 하는데, 저 D램 수익률이요 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뭐 요 정도예요. 그렇게 불쌍하십니까? 마이너스 10%인데요? 그렇게 뭐 위로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익률 훨씬 좋으신가 봐요. 모아간다고 말씀드렸고 3년 모아간다고 말씀드렸고, 언제부터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뭐 대략 뭐 이때나 이때부터겠죠? 요쯤부터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한 2달쯤 됐으니까 이때부터인가? 뭐 아무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제 꼭지에서 한 방에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고점에서는 뭐 한 40% 빠졌지만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1% 뭐 요 정도입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빠지든 오르든 저는 분할해서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수익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백테스트 다 해보고 알려드리는 건데 고점부터 산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해보고 전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제가 살 때랑 좀 비슷한 때부터 뭐 요럴 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하셨다면 저랑 수익률이 비슷하겠죠. 뭐 그리고 지금 좀 많이 샀어요. 최근에 너무 싸 보여가지고 제가 이게 개별주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SK 하이닉스 한 주만 사야지 해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D램 ETF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D램 쪽이 제일 많이 빠졌죠. 메모리 쪽이. 아니면 속스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속스도 어저께 좀 많이 샀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제가 금요일 새벽에는 한 4시 40분 정도에 웅달님이랑 방송을 하거든요. 새벽에 방송합니다. 저희 엄청 열심히 해요. 진심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새벽 한 5시 반쯤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이미 좀 올라온 가격이긴 했는데 어젯밤에도 샀거든요. 자기 전에. 어젯밤에도 사고 오늘 올라오기 시작했지만 또 샀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또 빠지면 어떡하냐. 또 빠지면 따라가면서 계속 또 살 거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너무 싼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분할 매수의 장점입니다. 장기 우상향 자산에 이렇게 DCA 하면 그래도 중박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초대박은 아니죠. 초대박을 내려면 물론 바닥에서 몰빵한 다음에 꼭지에서 왕창 팔고 해야 되는데 그거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든 떨어지든 좀 샀다가 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일부 익절하고 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메모리 사고 있고요. 이미 샀고 사고 있고 근데 매수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략 한 20% 정도? 한 10% 약간 넘었었는데 오늘 좀 더 많이 사가지고 한 20% 정도 매수했습니다. 20%. 한 3개월 매수한 것 같거든요. 3개월 동안 20%. 좀 많이 샀죠. 초기에는 좀 많이 사는 게 좋으니까 한 20% 샀는데 20% 산 상황에서 폭락이 나왔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직 여력이 80%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올라가면 오히려 많이 못 모아서 좀 아쉬울 따름이죠. 근데 메모리나 주식보다도 솔직히 저는 요새는 비트코인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65,000이네요. 테더가 좀 싸서 다행입니다. 업비트에서 사면은 한 9,100만 원 정도. 요 정도면요. 굳이 테더 사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업비트에서 사시면 돼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제가 한 30분 있다가 예언 하나 하자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폭등 각이죠. 이 정도면 이미 사전 거래, 비포 마켓이라 그러나요? 이미 거래가 되고 있을 텐데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한 1-20% 정도? 적게는 15%, 많게는 뭐 한 2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한 15에서 25%? 이 정도는 오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 올랐을걸요? 제가 아직 안 봤는데 개장 전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까 말까 하다가 개별주 사기가 좀 애매해서 D램을 샀는데 D램도 많이 올랐죠. 제가 살 때 한 플러스 5%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래봤자 제 D램을 몇 주 샀더라? 한 40주인가? 60주인가? 뭐 근데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뭐 암튼 더 샀구나. 뭐 한 100주 정도 산 것 같습니다. 100주 정도. 100주 하면은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매수했겠네요. 암튼 그 정도 매수했습니다. 속스도 사고 SMH 사고 제가 바빠가지고 매수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보니까 가격이 다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 2주 정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난 김에 차분히 보니까 너무 가격이 좋아 보여서 반등하고 나서 매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시점은 뭐 요럴 때거든요. 요때 바닥 찍고 돌아서고 올라오는 요때에 매수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트랩이 많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또 떨어질 때가 되게 많죠. 그럼 전 이럴 때 매수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매수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뭐 또
매수하고 비트코인에 그게 제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뭐 이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한 게 요럴 때 매수했고요. 또 빠진 다음에 요럴 때 매수했고 요럴 때도 매수했고요. 빠진 다음에 요즘에 매수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한 70% 산 것 같아요. 꽤 많이 샀고요.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뭐 원래 살려고 했던 걸 100이라고 하면 올해 좀 더 열심히 사가지고 한 150에서 200 정도? 요 정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당초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현금이 조금 더 생겨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딴 데 안 쓰고 비트코인 전량 매수할 계획입니다. 근데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장기 보유 물량은 한 3년 동안 모아놓은 거는 이거는 그냥 장투용입니다. 이건 안 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둘 거고요. 지금 매수하는 거 작년 10월달, 9월 정도겠네요. 이때 이후로 매수한 거는 일부 매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한 100% 정도 수익을 보면 2배 오르는 거죠. 2배 올라가면은 한 반 정도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뭐 1,000만 원어치 샀다고 치면 이게 2,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원금 회수를 하는 거죠. 뭐 2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이건 또 역시 장투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생기니까 이거는 그때 상황 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뭐 1,000만 원보다는 금액이 더 크긴 할 텐데 뭐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여기 이때 매수한 거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수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0개월 매수했네요. 꽤 많이 했네요. 길면 내년 초, 짧으면 올해 말까지 매수한 거는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계좌 분리를 안 하긴 했는데 뭐 대략적인 평단은 제가 아니까, 그리고 가격이 대략 뭐 한 1억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9천에서 뭐 한 1억 3천? 요 정도에서 대부분 매수한 것 같거든요. 요때가 업비트 가격으로, 요때가 벌써, 업비트 가격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때도 샀고요. 요때는 이렇게 조금씩 사다가 요때부터 왕창 사기 시작했거든요. 얘가 1.3억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가 한 1억이 좀 깨졌었죠. 한 8,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요 사이 중간쯤이니까 대략 한 1억 정도, 평단 1억 정도에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 2억 되면은 지금 매수한 거에 한 반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2억이면 너무 일찍 파는 거 아니냐. 일찍 팔려고요. 이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2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번에? 저번에 한 1.8억까지 갔으니까 뭐 1억 8천에서 파는 것도 뭐 방법이죠. 정확하게 업비트 기준으로 1억 7,986만 9천 원인데 요 정도 되면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보유 물량은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요때 매수한 요거의 반을 매도할 거다.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이거는 장투 물량은 이제 까먹었습니다. 이거 어차피 팔 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없는 자산입니다. 그냥 노년에 30년 후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때 짜잔 하고 좀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팔 때마다 뭐 세금이 붙겠지만 제가 이번 정부에 바라는 거는, 과세 관련해서 바라는 거는, 과세해도 좋은데 뭐 기타 소득 포함해서 뭐 지방세 포함해서 22% 과세하는 것까진 좋은데 공제 금액을 좀 늘려주면 좋겠어요. 현재 250만 원이거든요. 이걸 늘려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 1년에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좀 늘려줬으면 합니다. 공제 금액을. 그러면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러면 1억어치 매도해도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네, 요 정도는 좀 정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관계자분이 제 방송을 보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만 해주셔도 과세할 때 제가 뭐 불만 없이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는 250만 원이 될 것 같거든요. 25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인데 이거 너무 공제가 적은 거 아닌가 싶고요. 국내 주식은 과세를 아예 안 하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예 과세를 안 한 것까지는 뭐 물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것까지는 몰라도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당국에서 이걸 좀 보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비과세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다시 안건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민주당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코인 과세는 안 하던가 할 거면 공제를 5천만 원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 비트코인 증여 관련해서 저는 애들한테 한 이쯤 증여했거든요. 그때 대략 기억나는 게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8,200인가? 이때 애들한테 0.1개씩, 제 아들이 2명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0.1개씩 2명한테. 비트코인 증여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지금쯤 증여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미성년 자녀면 개인 지갑을 좀 쓰셔야 되거든요. 지갑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요런 거 좀 공부하셔서 좀 증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0.1개만 증여해도 지갑 니모닉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애들이 마음대로 팔질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0.1개 증여하고 니모닉은 뭐 한 20년 후에 준다. 네, 그러면 20년 강제 보유하게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10살쯤 되면 애들이 한 30세 정도 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돼 있겠죠. 20년 후인데 저는 한 100억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0.1개만 해도 10억 주는 거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지금 뭐 9,100이니까 지금 917만 원 주는 것보다 한 20년 묵혀놨다가 10억으로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증여해서 20년 후에 타임머신 열듯이 짜잔 하고 까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하여튼 비트코인은 지금 매수하기도 좋고 증여하기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팔지만 않으면 돼요. 보유하거나 증여하거나 매수하거나 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이럴 때 매도하면 대체 언제 사죠? 그러니까 일찍 산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셨잖아요. 뭐 이럴 때 샀던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맘때 좀만 더 일찍 할 걸, 방송을 좀 더 일찍 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열심히 사고 있고 솔직히 반도체도 사고 있지만 뭐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습니다. 뭐 3년 분할 매수 재미없어요. 근데 뭐 투자는 재미없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투자는 신나면 안 됩니다. 좀 지루해야 돼요. 당연해야 되고 좀 지루한 투자가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미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선물 투자하고 레버리지 쓰면 되게 신나잖아요. 뭐 SK 하이닉스 개별 주식 레버리지 요즘에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나는 대신에 정말 위험한 투자니까 레버리지는 제가 이때도 진짜 방송에서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BTC-U인가요? BTX인가? 비트U군요. 비트U, 뭐 BTX, 뭐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현물은 매수가 안 되는데 이런 뭐 선물 같은 레버리지 같은 뭐 이런 거는 또 매수가 돼요. 네, 되게 웃기죠. 하여튼 이런 거 어떠냐라는 질문을 이때 엄청 받았었는데 레버리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몇십 번 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되게 위험하니까.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이렇게 변동성 높은 자산에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완전히 비추해요. SK 하이닉스만 봐도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한 57%인가? 뭐 그렇게 빠졌는데 레버리지 2배만 써도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자산에 레버리지를 쓰는 건 그냥 저는 자살행위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현재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쓰고 뭐 이런 거 말고요. 레버리지 상품 막 2배짜리 상품, 3배짜리 상품 뭐 이런 거는 지극히 위험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3배짜리는 뭐 TQQQ 정도? 근데 이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하루에 마이너스 30%가 안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블랙스완이 터져서 주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키가 4m인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 않냐? 3m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4m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희귀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간간이. 그래서 TQQQ가 말도 안 되게 오를 수도 있지만 하루에 말도 안 되게 오르면 또 이런 폭락이 나오거든요. 폭락이 나와서 하루에 30%가 빠지게 되는 날 이게 다 청산돼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립니다. 레버리지 쓰는 건 지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MSTR에 또 레버리지 쓰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MSTU인가요? 이거 뭐 거의 가루가 됐네요. 315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달러. 뭐 한 99% 이상 날아간 거죠. 99.5% 정도 날아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빵원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날아간 거죠. 그럼 지금 사는 건 어떠냐? 뭐 잘 모르겠네요. 100달러치 정도는 뭐 사볼만 하죠. 뭐 이게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100배가 되긴 쉽지 않죠. 이게 2배짜리인데 그러려면 스트래티지가 한 50배는 올라야 된다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가가 막 1달러 밑으로 가면은 막 병합되고 그러거든요. 주식수가 막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데다가 레버리지까지 쓰면 그건 지극히 위험하다. 네, 요거는 좀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스닥 같은 안전한 지수에 2배짜리 있잖아요. 뭐 QLD? 그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으니까 저는 무서워서 이것도 안 하거든요. 이거는 QQQ 2배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저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얘 모아가는 거 어떠냐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괜찮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루에 마이너스 50%는 안 빠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뭐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거나 뭐 세계 대전 막 이런 거 일어나면 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50%가 하루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한 투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저도 뭐 D램 통해서 개별 주식 투자는 아니지만 ETF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 고래동 공부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뭐 HBM뿐만 아니라 정말 HBM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가 뭐 책도 많이 읽고 정보도 찾아가면서 강의를 한 3주에 걸쳐서 되게 상세하게 했거든요. 중국 반도체까지 다 다뤘었습니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창신 메모리, 뭐 양지 메모리 이런 것까지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는 제 생각에 업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앞으로 뭐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때도 괜찮을 것 같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QQQ 30년 후에 괜찮을 것 같냐? 괜찮을 것 같아요. 금 30년 후에 괜찮을 것 같냐? 당연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정적일 것 같고요. 비트코인 괜찮을 것 같냐? 저는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데에 투자를 하면 롱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주식이나 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수익률에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지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요. 레버리지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많이 눌렸을 때, 많이 빠졌을 때 이럴 때를 노려서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주 좋은 선택이죠. 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3% 정도 최저점까지 보면 요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저께까지 D램 되게 좋았습니다. 오늘 한 20% 반등해서 뭐 어저께만큼 좋진 않지만 D램도 지금 매수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SK 하이닉스나 그런 개별 종목들 보면 뭐 키옥시아 뭐 이런 거 샌디스크 엄청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물론 비트코인도 개별 주식 개별 종목인 건 맞지만 얘네들은 기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2,300달러 넘었던 샌디스크가 1,000달러 밑에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또 반등도 많이 했네요. 어찌됐든 개별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래도 그나마 주식보다는 저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뭘 사야 될지 좀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지수, 뭐 코스피도 지수죠. 그리고 뭐 나스닥도 지수고요. 뭐 그런 데다가 투자를 장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쓰기보다는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지수 이런 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요럴 때 집중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장기 우상향 자산 뭐 QQQ 같은 거죠. 이런 거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오르든 떨어지든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얘네들은 우상향 자산이니까 그런 부자가 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시간에 좀 욕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이 꼭 잘못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욕심 많이 부렸었는데 트레이딩 하다가 한번 호되게 한 번이 아니죠. 호되게 여러 번 당하고서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요. 벌 때는 되게 많이 버는데요. 잃을 때는 또 한 방에 엄청 많이 잃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분할 매수를 계속 하거나요. 비트코인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같이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개별 종목 말고요. 뭐 이렇게 속스나 디램 같은 지수들 이런 거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요럴 때 집중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시장이 다시 뭐 불타오를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때 상승장이 기억이 나시나요? 엄청 지금 빠지기만 한 것 같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진짜 빠르게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디램이 상장된 게 한 올해 4월 정도네요. 꼭지까지 올라가는데 2달 반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2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2달 반 만에 3배. 이게 ETF거든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메모리 관련 ETF가 2달 반 만에 3배 가까이 올라갔다. 이게 되게 엄청난 과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때 뭐 되게 신나는 것도 맞긴 한데, 이럴 때 막 레버리지 쓰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요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네, 이럴 때 사고 싶다면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안 사던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를 택했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또 올라갈 때도 또 살 겁니다. 이렇게 3년 정도 분할 매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지금 최저점 찍을 때도 한 마이너스 14%인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때 사고 말았으면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아니었을 텐데,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샀더니 낙폭이 그래도 한 마이너스 40% 정도 됐는데 제 포트에서는 마이너스 14% 정도 찍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멘탈이 버틸만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했어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정도 찍혔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졌어야 한 20% 정도. 분할 매수를 완전 최고 꼭지점부터 사신 분은 아마도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샀다고 해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최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3% 빠졌잖아요. 근데 바닥권 횡보가 지금 더 길지 않습니까? 길이로 봤을 때. 그래서 가중평균이 되니까 아래쪽에 더 가까울 거예요. 대략 한 8만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마이너스 20% 정도 찍히겠죠. 최고점부터 샀어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20% 선일 겁니다. 마이너스 20%가 막 한강 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 기본적으로 이런 하락을 한번 세게 맞으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는 진짜 우습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MSTU 같은 거 마이너스 99.5%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0.5% 그냥 없어진 거죠. 없어지거든요. 레버리지는 진짜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지부터 사도 상관없으니까 분할 매수를 좀 습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을 좋다고 생각한다 하면 일단 장기 우상향인가 요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할 때는 얼마나 오랜 기간을 DCA 할까, 요 두 가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정할 때는 장기 우상향 자산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QQQ, 금, 비트코인, 뭐 속스 뭐 이런 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실 때는 바닥에서는 그냥 많이 사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뭐 내가 1억 있다면 5천만 원 한 번에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더 빠지면 또 추가로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꼭지부터 산다고 쳐도 분할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 이게 마법의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매도를 잘 못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데, 매도를 잘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괜찮은데 매도를 잘 못하거든요. 맨날 장투나 하고.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변화해 보고자 장투 물량은 이미 뭐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부동산도 뭐 장투 물량이 이미 충분히 다 모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안 사거든요. 비트코인도 장투 물량은 충분히 다 모은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뭐 한 2, 3년 지나면 매수 다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사놓고 나면 되게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꾸준히 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종신연금을 26살 때부터 부었는데 지금 제가 만으로 46세거든요. 20년 부었잖아요. 종신연금도 다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이때 종신이라고 하지만 100세까지예요. 옛날 종신은 100세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개인연금도 넣고 있는데요. 개인연금도
지금 한 2, 3년 부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요 정도 부은 것 같습니다. 한 7년 남았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이거 다 부을 때까지는 열심히 일할 거고요. 아마 제 힘이 닿는 한은 계속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게 리스크 관리에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다 모아놓으면 사실 지금도 그렇게 돈 걱정 많이 하진 않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지금 돈 벌고 있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있긴 하는데 노후는 솔직히 좀 걱정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은데 이런 거 다 모아놨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이게 좀 제 자식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뭐 제 자식들이 얘네들보다 효자 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40대, 50대, 60대가 대부분이실 것 같거든요. 수명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60세가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한 120세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오래 안 살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오래 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런데 잘 투자하셔서 이때까지 꼭 쭉 가져가셔서 다 쓰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쓰다가 후세에 뭐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후세나 뭐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번 돈 다 쓰고 죽을 생각은 이미 한 10년 전에 다 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깨달았고요. 죽을 때까지 일하면 다 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 목표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는 거거든요. 체력 관리도 잘 해야겠죠. 저는 80대에도 지금처럼 현역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80대가 돼서도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돈 버는 80대, 90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트레이딩은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돈 버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저도 번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버린 것도 잃은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간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좀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장이 또 명백한 상승장이 오면 저 트레이딩을 또 하겠죠. 뭐 저한테 트레이딩은 뭐 친구 같은 존재라서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근데 뭐 트레이딩이 삶을 뭐랄까요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드 크지만 않게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조심스럽긴 한데요. 천불 챌린지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천불로 불려가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천불 갖다가 이렇게 만불 만들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삐끗하더라도 날려봤자 1000불이지 않습니까? 저는 5000불 정도는 하고 싶은데요. 그럼 1000불짜리로 5개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환율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진짜 엄청 많이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솔직히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털어 넣었는데 여기서 또 빠져가지고 근데 뭐 좋죠 뭐. 또 돈 벌면 그걸로 또 테더 사거나 달러 사면 되니까 이렇게 빠져주면 원화 가치가 원화 강세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질 때마다 계속 추가로 테더랑 달러 저는 살 거예요. 코인 과세 시작이 내년인데 업비트로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업비트에서 살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공제를 5천만 원까지는 좀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청원 뭐 누가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코인 과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누가 올려주시고 링크 주시면 제가 유튜브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상향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제 금액, 코인 공제 5천만 원 이상 이것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세 오버라고요? 14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영생이요. 영생은 모르겠어요. 영생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100몇십 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매도가 매수보다 10배 힘들고 욕심이 그득해서 매도가 힘든 것임.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장기 보유하고 매도하지 말자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2억 정도 되면 반 정도는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달러 끌어와서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